다루는 기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책이 책이 있으신 분 책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면 책 화면에 지금 책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그분들과 나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우리 PM 하면서 팬덤 그룹에서도 필독서가 있었잖아요. 필독서 필수로 좀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쇼더 플랜. 그죠?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이 책을 본단 말이에요.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리더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책 내용과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고 흡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책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많이 보다 보면 책을 읽는 거, 독서 클럽을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의 성공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근데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독서, 그리고 독서 클럽, 독서 모임, 이게 진짜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들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서 클럽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딱 김승훈 사장님께서 하자.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고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제 9시가 됐으니까 간단히 또 몇몇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전까지 금요일 시간을 이끌어 주신 뭐 이은별 사장님과 서영순 사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또 감사의 박수 제가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서영순 사장님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얘기할 거잖아요. 어떤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뭐 기대감 혹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영순 사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그동안 음, 네, 어, 여타 저타한 이유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 또 항상 가까이에 책을 두고도 사실은 많이 읽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저한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눈이 좀 안 좋아서 책 읽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음, 많이 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책을 사놓고, 묵혀놓고, 탁자 위에다 다 모아놓은 책들,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싹 꺼내서, 읽으려고 합니다. 네, 기대 만땅입니다. 네, 네, 정말 저도 그 느끼거든요. 저도 점점 이게 읽는 행동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다. 일단 책 보면 눈이 피곤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자꾸 눈도 이거 책을 읽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자꾸 눈동자가 책의 글자를 따라서 옆으로 가는 그것도 근육이 발달돼야 되고 그것도 운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책을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이 글자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근육 단련하는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연습을 하면 또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 읽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너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막 이렇게 냈더라고요. 인간관계론, 뭐 자기 개발론, 뭐 몇몇 있어요. 책 한 그렇게 패키지로 또 팔고 그래가지고 저도 또 좋은 기회에 책을 사서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책은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우리 이찬수 대표님도 이 책을 계속 옆에 끼고 계속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이찬수 대표님 이 책에 대한 어떤 총평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을 참 오래 했잖아요. 영업을 오래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실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참 제가 힘들구나. 저렇게 저 책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 섞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봤을 때 반성을 좀 했습니다. 몇 분을 만났는데, 오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장필리 님이 줌 미팅에서 독서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을 만나서 책의 내용대로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행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은 정말 SCL 이상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이제 팬덤 그룹에 우리 게임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모두가 다 목표는 CL을 꿈꾸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란 책 내용대로 좀 실천을 하도록 꾸준히 뭐 또 까먹기 때문에 또 읽어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란 책을 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PM 그룹의 CL 가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필독 도서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정말 책을 이제 뭐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한 30분 정도 오셨고요.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저도 역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책을 읽는다는 게 이 화면 보이시죠? 그냥 단순히 독서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여러 책을 읽는 거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독서의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읽기. 즉 책을 한번 사면은 정말 우리도 그 모르게 깨끗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그냥 깨끗이 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옆에다가 막 메모를 하고 그런데 그 메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메모도 내가 이 구절을 읽고 드는 생각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읽고 드는 느낌을 적는 거지. 뭐 강연을 듣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읽은 다음에 드는 생각을 메모하는 게 그렇게 독서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지저분하게 봐야 돼요. 막 이 보면은 막 형광펜 그어져 있고 그리고 메모가 돼 있고 그러면 그 책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막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독서는 좀 메모를 하면서 하는 거고 세 번째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서는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 지금 저도 파워포인트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책의 구절구절을 이렇게 막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복사를 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더 시간이 있고 더 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나의 메모까지도 생각까지도 이렇게 메모를 해둘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 구절을 일단은 그대로 옮겨두는 그래서 따로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독서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보다 이제 더 고난이도는 이 책을 읽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 독서 클럽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고차원의 그런 독서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책을 이제 금요일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도 일부에 조금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책 있으실 거예요. 집에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제 공지를 띄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읽어보자 라고 하면은 정말 거기 읽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또 너무 말만 하면 그러니까 좀 저녁에도 빼버려야겠구만. 첫 번째 문장이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책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꾸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 역시 설탕이나 커피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네. 그리고 나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사는데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를 것이네 라고 말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죠. 어떻게 그를 움직이게 할까? 어떻게 그를 행동하게 할까? 어떻게 그가 나와 함께 하게 할까 하는 그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그냥 내가 사고 파는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살 수 있어요. 뭘로 살 수 있냐? 어떤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돈이라면 책을 사는 가격이 되겠죠. 이런 걸 읽어보고 어떤 세미나를 듣는 가격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결국 저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으로써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역시 사고 파는 상품이고 그리고 나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사는데 훨씬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우리 현진 사장님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하시잖아요. 옆에 아이들이 또 있으시군요. 네,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많이 이게 지금 책에서 나온 걸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좀 느낌이 뭐 가벼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계시죠? 제가 근데 지금 잠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또 읽었던 부분들을 잠깐 읽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규칙,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네네.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이제, 김승훈 사장님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세요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음 질문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읽었지만 오늘 좀 잠깐 다시 읽으면서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 다시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책대로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보는 일을 습관처럼 해서 내가 오늘은 이 책에 관해서 뭔가에 대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후에는 진짜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 가이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물어보라, 즉 질문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 분들에게도 질문을 해야 된다. 근데 질문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질문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터득했고, 그래서 그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도 나오죠. 그가 좋아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그를 진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책에 나온 부분에 이제 앞쪽에서부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거고, 체크를 하는 거고, 약간 지금 서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 넓게 일반화를 해보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용되지 않은 당신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이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좀 친근하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즉 보이고 만져지는 거에 친근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친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 어떤 정신적인 영역, 뭐 학습적인 영역, 생각, 상상적인 영역들은 습관적으로 사용을 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능력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고 잘 활용을 안 하죠. 뭐 잠재의식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통해서. 아,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면은 팀이 더 함께 똘똘 뭉쳐지겠죠. 그러면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접했던 그 글 중에서 정말 이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이 물질적인 육체나 물질을 주기도 했지만 이 정신도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정신도 줬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신적인 영역, 잠재의식이나 이런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영역, 몸으로 하는 노력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런 쪽에 집중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냥 방에 박혀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좀 어우러져서 정신과 이 물질 세계가 같이 좀 발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접했을 때 정말 맞다. 뭐 알고 있지만 다시 그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신적인 영역도 같이 개발을 이 책을 통해서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한번 얻어보자.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존 G 히번 박사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행동이래요. 교육의 목적이. 그냥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목적이 행동이에요. 행동하면은 모두 할 말이 너무 많죠.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세종의 김봉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이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겠다, 더 채워야겠다 하는 그런 느껴지는 부분들이 혹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좋겠던 점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족한 그런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행동 자체가 제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쉽게 시간이 가면서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단순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가 지금까지 이 미아뜨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했었던 거 어디 한 켠에 메모가 돼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저의 지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기는 싫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스스로 하는 교육이고 스스로 하는 공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행동이 점점 더 고효율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계속 고민하는 게 쉽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성이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해놓은 진짜 2022년, 2021년부터 메모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걸 한 번씩 봐요. 그리고 그 메모의 기술이 작년 3월 정도부터 되게 더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 메모했던 거는 메모의 기술이 좀 약해서 그냥 막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모의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점점 더 좋아지니까 이제 그 메모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처럼 정말 책처럼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 자체를 제가 파트너분들과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를 할 때, 야, 이것도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는구나, 라고 저도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느끼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다 같이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희망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메모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더 마음 울림이 있었겠죠. 더 직접적으로 느꼈겠죠. 하지만 그 메모를 통해서 한 단계 또 넘어가면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 같이 공유를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도 느꼈던 메모했던 것들, 좋은 것들은 계속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교육하는 걸 통해서 행동을 조금 더 더욱더 단순화시키고 고효율로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계속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저도 참 강하게 나왔던 본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또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 사람이 있죠. 기분이 나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다.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경우도 상당히 많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많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만 얻기 위해 읽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많이 해버린다는 거죠. 칭찬하는 것, 이걸 해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 너무 많죠. 이런 게 너무나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이걸 자연스럽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안 들려요. 어느 시점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중요하구나. 혹은 아,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이제 알겠다. 이게 이제 막 오는 거죠. 칭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칭찬하는 거. 저도 뭐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저 역시도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해야지. 아, 맞아. 내가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아, 나도 모르게 나도 막 설명하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아, 그거보다 그냥 내가 칭찬해 주는 게 더 그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건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설명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연습해야 되고요. 몸에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게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칭찬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론에서도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준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광주에 계신 나강복님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만에 저랑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대화 되세요? 네.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아, 이 세 가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칭찬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준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시죠? 네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고양이 wilbur 심하게 지야, 잠깐만. 정말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옆에서 이게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 그러시겠지만, 자신을 더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비판, 비난, 잘못 지적, 이렇게 하는 부분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상대방의 관계론이기 때문에 상대의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를 칭찬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또 생각이 한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칭찬이나 이런 것도 칭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칭찬할 사람도 없고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나를 먼저 칭찬해 보는 거. 그것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또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역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이렇게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빠져나와서 나를 살펴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정말 수많은 책에서 메타인지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찬수 대표님, 네, 카메라를 켜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오늘을 좀 칭찬해 주신다면 오늘 어떤 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음, 오늘 저는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이 부분도 많이 하는 부분이 정말 쉽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못하긴 했어요. 결국에는
그 한 두 시간 정도의 한번 미팅을 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에 나중에 풀긴 했어요. 제가 상대방을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빨리 반성을 해서 제가 그걸 풀었다는 거, 그 네. 부분 다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내가 부정어를 엄청 쓰고 있었구나. 내가 뭐 틈만 나면 아니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부정어를 내가 나도 모르게 엄청 쓰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도 아우 내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 안 하고 나만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은배 사장님, 오늘 우리 은배 사장님의 하루를 좀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제 재산하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어떤 약속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네. 어, 어찌 보면 또, 뭐, 나의 성장이 또 팀의 성장과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인간관계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나감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또 우리 그 상대방에게도 같이 전달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 자신보단 좀 일쪽에 많이 치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를 좀 돌아보면서, 이제 나 자신 사랑하는 거에서 또 출발하는 그 약속을, 이제 했다는 거. 예, 거기서 오늘 저를 그럼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우리 IM매뉴얼 4주차 마지막 그 차수에서, 우리가 쉽고 빠르게 가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어제 좀 디테일하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 실행, 알고 있던 부분이면 좀 더 심플하게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과 또 오늘 서로 좀 대화도 하면서, 예, 어떻게든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감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에 서 계셨던, 또 잘 이끌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또 칭찬 충분히 하실 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책의 핵심이 먼저 이렇게 서문에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칭찬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걸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게 중요하다.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인간관계 원칙을 익히겠다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는 거죠. 그래, 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 원칙을 익히고 정말 내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얘를 좀 받아들이고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 각 장을 2번씩 읽어라. 책은 정말 읽으면 똑같은 책이어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읽는 것을 자주 멈춰가며 각 제안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얘는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끌어내면은 결국 이게 행동으로 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질문하는 거.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지? 책에서 상대방을 입장을 바꿔서 뭐 이야기하라는 걸 배웠어.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걸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라. 네, 메모, 밑줄 긋고 메모하고 형광펜 칠하고 해서 나중에 진짜 이 책을 내가 딱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줬을 때 막 뭐 포스트잇 붙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이 정말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이 책을 다시 읽어라. 틈이 나면 다시 자꾸 펼쳐보는 거, 읽어보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9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하라. 이 책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지침서로 활용하라. 정말 이 책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단순히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집에서도 이 대화로 자녀들과도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실제로 내 파트너한테도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7번, 당신이 이 원칙을 어길 때마다 친구에게 벌금을 내므로써 이를 활기찬 게임처럼 그렇게 승화시켜라. 8번, 매주 당신이 이뤄낸 진전을 확인하라. 내가 어떤 걸 했다. 이 말로 하든지 메모로 하든지, 어떤 분은 막 메모로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하라. 하다 보면 이제 책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메모하는 습관도 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작은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또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깨달은 거, 대화 속에서 느낀 거 있으면은 얼른 핸드폰을 켜서, 가장 간단한 게 제가 볼 때는 메모 어플을 꺼내는 것보다 카카오톡에다가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나에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내 대화창을 띄워서 거기다가 내가 느낀 거를 막 적어두는 거예요. 까먹거든요,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두면 나한테 그거를 보내두면 되게 간편한 메모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걸 바탕으로 옮겨 적는다거나, 이게 되게 우리가 카톡이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메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깨달은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두자. 이 책 뒤에 있는 일지에 당신이 여기 있는 원칙을 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록해보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의 그 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의 제목은 제가 공유를 했던 것처럼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됐어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네, 여기서는 이제 많은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결같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 수많은 사형까지도 받게 되는 그 범죄자들도 자기의 그 행동이나 잘못을 스스로는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나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의미하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게 어렵다, 안 된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알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엘버트 펄, 뭐 이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자. 비난은 정말 비난 스스로 나는 좀 비난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있나요? 손. 스스로 나는 좀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 없죠. 네. 네. 스스로 이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집니다. 비난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난은 항상 되돌아온다. 저도 이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저도 비난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꼭 뒤에다가 좋은 점도 같이 플러스 되는 점도, 그 사람의 비난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저도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지만 끝에는 플러스를 또 듬뿍 붙입니다. 상쇄를 좀 시키죠. 내 의견, 내 속마음을 꺼내서 비난은 하지만 뒤에 그 사람의 장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라는 것도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게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냥 생각이다, 그리고 장점도 있다, 이런 걸 더하기도 하죠. 비난은 항상 되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 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임을 명심하자. 이게 이제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비난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동의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자존심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자존심이 달린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생각이 강해져요. 지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더 강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돌아서요.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만나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좀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서영순 사장님, 네, 쭉 듣고 계시니까 많은 좀 유익하시죠? 네네네네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누군가 좀 고쳐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하세요? 저는 뭔가를 고쳐주고 좀 달라졌으면 할 때 말로는 잘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먼저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를 보고 멱살을 잡으시나요? 저를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는 편인데 네, 그러지 네,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네, 네, 맞아요. 뭔가를 그걸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우리 박건혜 사장님 계세요? 듣고 계시나요? 바쁘시나요? 네, 우리 또 김현진 사장님, 네, 박건희 사장님, 네, 잠깐만요, 대답. 네, 박건희 사장님, 네, 네,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 네네. 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혹은 비난하거나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더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키는데, 충돌 없이 변화시키는데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예전에 항상 오지랖이라고 하죠. 친구들끼리도 이게 정이라고 하면서, 우정이라고 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막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고, 친구들끼리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상대방의 입장을 막 생각해 보려 하고,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의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음,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긴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어, 너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의 진심이 드러나도록 말을 했을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네. 내 진심을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진심을 꺼내서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우리 이찬수 대표님, 네.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의 좀 아쉬운 점이 발견돼서 그걸 좀 시켜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가르치니까 비난하거나 지적하고 했더니 별로 큰 효과가 없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까요? 이- 저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찾아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좀 안 되고, 아까 박 PD님이 말씀하신 칭찬이요. 음, 비난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칭찬을 먼저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부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정답은 그렇게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이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할 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화가 먼저 나는 상태에서 저도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질책을 할 때 정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억지로. 그냥 의도적으로 정말 마음을 많이 내려앉히고 했는데 효과는 좋았어요. 음, 상대방도 죄책감이 좀 덜 들고 본인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한 10번 정도의 어떤 질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번 정도나 상대방 칭찬을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있었으나 나머지는 한 9번 정도는 저도 지금도 안 됩니다. 정말 네,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막 책에서도 진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잘 못 느끼고 그러고 있죠. 저도 역시 건희 사장님이나 이찬수 사장님한테 여쭤보면서 제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어, 사람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아요라고 하나 두 개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해 준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또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이야기를 하고 요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때에 따라서 그 얘기가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박건희 사장님을 만난 지 거의 이제 뭐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했던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들린다라고, 이제 공감된다라고 하시는 얘기들을 최근에 막 들어요. 그때는 그냥 왜 그랬지, 왜 그럴까 하고 거의 잘 인지가 좀 덜 됐는데 이제서야 그게 좀 더 들린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있고, 역시 김승곤 사장님도 수많은 얘기들을 한결같이 하지만 안 들려요.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나오면은 하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어떤 얘기하는 그 맥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귀가 열리는 만큼 들리고 내가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담기고 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막 뭐 알려주려고 해도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 먼저 귀를 열도록 해주는 거, 그 사람의 그릇을 키우게 해주는 거, 그것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비난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괜히 싸움만 일어나고 사이만 멀어진다. 계속 미리 칭찬하고 미리 긍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화법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yes, but. 처음에 무조건 yes를 하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막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no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 와도 나는 내 입 밖으로 노라는 말은 절대 내가 안 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저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었죠. 아, 사장님 지금 노라는 말을 안 하려고, 즉 부정을 안 하려고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도 갑자기 들킨 것 같이 나를 알아봐 주네라는 걸 뿜으시면서 서로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입 밖으로 노, 아니요, 부정어를 내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저도 그 노력을 하고 그게 맞다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스, 무조건 예스 하는 거. 아무리 어떤 게 와도 너 그때 너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맞아, 내가 잘못했었어. 맞아. 그런데 그런데 이거죠. 또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일반적으로 너 미쳤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너가 학교 가기 싫구나. 그렇구나. 라고 예스를 해주는 거. 모든 걸 예스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너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공감해주고 예스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화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런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쉽게 그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고 자기 비난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잘못이나 사소한 뭐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 무의미하다. 괜히 사회만 나빠진다.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니까 책에도 초창기에는 되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신문에다 누군가 비난의 글을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결투 신청을 받았대요. 근데 얘는 결투를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진짜 이제 이거 잘못해서 내가 막 비난하던 사람이어서 그거에 열받은 사람이 나한테 결투 신청을 해가지고 진짜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 결투를 해야 되는 끔찍한 순간을 맞닥뜨려 버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크게 느꼈고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도 그 결투에서 목숨을 걸게 생긴 그 결투에서 주변인들이 말려가지고 목숨을 건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결투를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뜻을 품고 침묵을 지켰다. 그가 좋아한 인용구 중 하나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였다. 사실 비판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거. 나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알아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미리 뭐 예방 차원이든 공감 차원이든 알아야 되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더하기로 장점을 추가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비판을 하게 되면 나도 비판받을 수 있겠다. 어딘가에서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신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A한테 A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다른 환경에 가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A가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가 너무 좋아 라고 했다가 한쪽에서는 A가 좀 그렇긴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 왜 비판해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다. 왜? 신뢰가 있으니까 오랜 동안
그 신뢰라는 걸로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라는 그 유연성이 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저런 얘기를 하면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아,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유연성도 계속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타인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해를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장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논리의 동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사람은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물이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논리적인 그런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하래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자극을 받아야 행동을 한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방어를 하고 나 좀 더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행동으로 이끌까 하면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인정해주면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인간은 좌뇌, 우뇌가 있다고 해요. 좌뇌는 이성적인 계산하는 영역의 뇌고 우뇌는 감상하고 감동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뇌인데 행동을 유발하는 거는 우뇌의 자극을 받았을 때, 즉 감정의 자극을 받았을 때 더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야,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값이 싸니까 사 하면은 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을 건드리면, 감정을 건드리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으니까 이거 선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사도 이게 10,000원인데 5,000원이니까 사세요 하는 것보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가족한테 꽃 한 송이 주세요 했을 때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감정을 건드려줬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단순한 얕은 말로는 감동이 잘 오고 가지 않습니다. 깊은 언어, 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자꾸 내가 생각해서 활용하고 꺼낼 때 이 감동과 이런 게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저 얘기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덧 9시 55분 막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쭉 첫 번째 시간으로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뱅글뱅글 돌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잘 들어주신 이은배 사장님께서 이렇게 1시간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유, 목이 메이네요.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지금 팬덤 그룹에서 쉽고 빠르게 안내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뭐 소통, 칭찬, 격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이 됐을 때 이게 바로 CL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팬덤 그룹에서 이 방향을 갖고 가는 게 너무 딱 맞다. 이 소비자 우리가 보면 소비자 마케팅 그거잖아요. 그거와 너무 딱 맞다. 그래서 이 안에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참 매번 읽으면서도 실천하기가 너무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항상 하고 싶으나 잘 안 되는 이런 감정적인 거,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양식으로 좀 채워주면서 시작하는 이 독서에 관해서 진행해주신 장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덤 그룹 모든, 함께하는 우리 가족분들 정말 다 멋지게 성장하셔서, 예, 원하는 이 목표에 다 PTC에, 예, 거기에서 만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 뭐 이은별 사장님뿐만 아니라 또 나강부 사장님도 또 이렇게 한번 한 시간 함께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마디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행동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고, 그게 나를 움직여 줄 것 같지만, 제가 이 PM 사업을 바라보고 해보려고 할 때,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행동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체득했을 때, 그게 진정한 지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에 걸으면서 했던 생각 중에 명확해진 거가 뭐냐면, 항상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서의 그 걱정과 불안은 작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은 불안이 이만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행동하고 느껴보면 그 크기는 아주 작더라. 그리고 또 반대로 행복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엄청 크더라. 라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오늘이었는데, 인간관계로는 오늘 이 부분 또 함께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행동을 위해서 이런 많은 지식들을 쌓고 있는다라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글들이 다 책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긁어오는 거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나눴던 분들, 그리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책을 보면은 좀 더 다르게 또 와 닿을 거예요. 이 앞뒤 내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져온 내용, 앞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고, 여러 번 읽으라고 또 책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일주일 동안 책을 좀 끼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간관계가 다 끝나겠죠. 이 책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또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이 저의 성장, 팀의 성장,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다 노력하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계속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거나, 내가 나강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깨달은 거 있다, 내가 느낀 거 있다라는 거 있으면은, 여긴 토론이니까, 독서 토론이니까 그런 얘기를 막 손들고 나 이 말 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싶어요 있으신가요? 김현진 사장님 뭐 혹시 있으세요? 제 화면에서 상당히 이 중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또 제가 내용들을 다 지금 사진을 찍으면서 또 제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항상 이렇게 독서 모임이나 이렇게 우리 장세훈 사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를 들으면, 아, 나는 지금까지 글만 읽었구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글만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니까, 아, 너무 이해가 쏙쏙 되고,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앞뒤 내용을 빨리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우리 1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기로 한 시간이 다 됐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1시간 정도, 다음 주에도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재미난,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같이 만나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잘 들어주신 분들, 네, 뭐 이종출 사장님이랑 뭐 이렇게 다 보이세요. 박인자 사장님이랑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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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